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학교마다 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학생 맞이를 준비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유통가가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전통시장에도 활기가 돌았습니다. 코로나19로 충북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은 대출 문턱이 여전히 높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졸음운전은 특히 5월에 집중됩니다.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드디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일선 학교마다 학생들 맞을 차비로 분주한 하루를 보내는데요. 일단 고3은 매일 등교하게 되지만 나머지 학년은 원격 수업과 병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학생들을 맞이할 학교가 막바지 방역에 한창입니다. 책상 간 1m 거리 두기를 위해 사물함과 집기류는 모두 교실 밖 복도로 내놓았습니다. 급식실도 칸막이를 설치하고 8인 식탁을 4인만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3학년 교실은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1, 2학년 교실까지 활용했습니다. 아직 1, 2학년이 등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층별로 학급을 분산하여서 학생들 화장실 이용 및 쉬는 시간에 혼잡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루 3차례 발열 점검은 기본. 코로나19 환자 발생에 따른 모의 훈련까지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갑자기 매뉴얼에 없는 돌발 상황이 학교에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돌발 상황에 어떻게 잘 대처를 해낼 수 있는지. 역시 고3 학생들의 등교를 맞이하는 특수학교도 비상입니다. 교실 구석구석을 일일이 소독하고 각종 방역용품을 챙겨 학생들의 등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 해화학교를 비롯한 도내 10개 특수학교는 고3을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유초, 중, 고등학교 모든 학년이 등교 수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일 큰 어려움은 사실 우리 아이들이 체온이 일정치가 않아요. 아이들이 질환이 기저질환들이 있다 보니까 체온도 자주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유의 있게 관찰하고 내일부터 등교하는 충북 지역 학교는 모두 94개 학교에 569학급. 충북교육청은 고3 학생들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1, 2학년은 학년별, 학급별 격주 등교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또한 학급당 30명을 초과하는 도내 29개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특별실을 이용하거나 분반 수업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충북은 72만여 가구가 지급 대상인데 지금까지 전체 4,500억 원의 70% 정도인 3,200억 원이 지급 완료됐습니다.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유통가가 요즘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진기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은 평일인데도 마트 안은 소비자들로 북적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이참에 필요한 식자재나 물품을 사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못 나왔었는데 이제 그 재원지원금이 생기면서 원대까지도 올 수 있고 장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실제 이 마트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후 품목별로 매출이 최대 25%까지 올랐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이 지난주부터 시작됐었는데요. 그 전에 비해서 확실히 눈에 띄게 고객이 많이 늘었고요. 계산할 때 재난지원금 사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통시장도 오랜만에 활기를 찾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많이 어려웠는데 재난지원금 생기고 나서 시장이 많이 활성화된 것 같아요. 그동안에 미뤄왔던 거 이거 나오면 내가 쓰려고 화장품도 사고 여태까지 기다렸다가 오늘 왕창 샀어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들어온 지원금, 또 이번 주부터 지급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까지 모두 다 결제가 가능합니다. 현금보다 카드 결제가 많이 돼요. 요새는 현금보다 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요새는. 충북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72만여 가구에 이릅니다. 전체의 70%인 3,200억 원가량이 지급돼 한창 돈이 풀리다 보니 유통가는 굳은 날씨에도 활기가 돌았습니다. 일회용 반짝 특수로 끝나지 않도록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한 후속 방안이 나와야 할 걸로 보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충북 지역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금융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적 문제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북의 누적 경제 피해는 12,900여 건에 5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피해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해 5,100억 원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을 위해 수조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충청 남북도에 지원된 금액이 약 한 5천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업들은 대출 문턱이 여전히 높다고 하소연합니다. 상당수 기업이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매출과 수출 감소가 신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년도 내지는 1, 4분기 매출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리 애를 써도 돈을 내어 쓸 수 없는 담보 비율과 보증 한도 등의 대출 문턱을 낮추고 기술력에 근거한 대출 제도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은행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더 지점장님의 재량이라든지 은행만의 어떤 그런 여건을 조금 더 만들어서 지원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최소 1년 이상 이어질 것이란 전망 속에 유동성은 기업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어제 12명의 사상자를 낸 중부 내륙고속도로 7중 추돌 사고의 원인은 다름 아닌 졸음운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졸음운전 사고의 경우 특히 5월에 집중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화물차 사이에 SUV 차량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졌습니다. 어제 낮 1시쯤 괴산군 장현면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추점터널 입구에서 발생한 7중 추돌 사고 모습입니다. 이 사고로 SUV에 타 있던 30대 남성과 40대 남성이 숨지고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 차량으로 지목된 14톤 화물차 운전자 34살 A씨는 운전 중 잠시 졸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직전에 잠이 깼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미 늦어서 속도도 있고 그러니까 제동도 안 먹고 해서 그냥. 이같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졸음운전은 특히 5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437명으로 월별로는 5월 사망자가 전체의 12%에 해당하는 52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게다가 장거리 운행이 많은 화물차의 졸음운전 사례가 잦아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절반은 화물차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분들께서 졸리시면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쉬었다 가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과 한국도로공사가 봄철 졸음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마지막 관문으로 여겼던 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내년 시행이 기정사실로 됐습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동의안을 5대3으로 의결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타 시도를 봐도 준공영제는 세금 먹는 실패한 사업 아니냐. 이 제도는 실현하지 않는 것이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고 세금을 크게 절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죠. 시장님 공약이니까. 해마다 36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구한 뒤 시행해도 늦지 않다. 한번 시작을 해놓으면 예산이 올라가고 부러지는데 이거를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반면 5년여간 준비해온 만큼 청주형 준공영제가 안착할 걸로 믿는다는 지지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2014년부터
준공영제를 꾸준히 준비를 해왔던 게 이제 와서 이제 결실을 맺는다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또 트램 등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비한 대중교통 간 연계 방안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트램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자율형 주행버스에 의한 빅데이터와 AI를 통한 어떤 그 교통수단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의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오는 26일 본회의와 보완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도입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10년 세월이 흐르도록 해법을 찾지 못했던 제천 왕암 쓰레기 매립장은 환경 재앙의 대명사처럼 여겨졌었는데요. 에어돔은 폭설에 무너지고 오염된 칠출수가 흐르던 매립장이 요즘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폐기물 매립장 에어돔이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노후된 구조물이 폭설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겁니다. 비만 오면 오염된 폐기물 침출수가 유출되는 등 10년이 넘도록 심각한 환경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폐기물 매립장으로 에어돔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넓은 잔디밭이 조성돼 있습니다. 제천시는 지난 2018년부터 폐기물 매립시설 폐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98억 원으로 요즘에는 하루 60톤의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금속 제거제 등을 이제 혼합해가지고 침전시켜서 폐기물 관리법상 그 법적 허용 기준에 만족하게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m 높이로 흙을 덮어서 차단 효과를 높이고 조경 작업도 완료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시설 폐쇄 절차가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8만 톤의 내부 침출수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안정화 사업으로 전환합니다. 유일하게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이 폐쇄 사업을 아주 순조롭고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로부터 상당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제천시는 안정화 사업이 끝나는 2022년 이후에는 매립장터를 체육공원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네, 내일부터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되는 가운데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119 구급대가 이송을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김병호 교육감은 충북도 소방본부와 대책을 논의한 결과 고3 학생들이 등교하는 내일부터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발생할 경우 119 구급대가 해당 학교에 출동해 선별 진료소까지 이송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까지 산업단지 계획 승인 절차를 마치고 2023년까지 한국전통공예촌 조성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예촌 조성 사업은 청주시 미원면 쌍일이 일대 30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2,746억 원을 들여 전통 한옥 공방과 공연장, 한옥 호텔 등을 조성하는 민간 개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